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라이팅 섹션에서 점수대별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라이팅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라이팅 섹션이 좀 학술적인 영어에 가장 초점을 좀 맞추는 그런 섹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영어 수준만 놓고 보면은 리딩에서 제시되는 영어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을 하죠. 어휘력이라든지 문장 구조 이런 것들. 이 사실 리딩 지문들이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라이팅에 비해서 월등히 수준이 높습니다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상당히 단기간에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점에서 라이팅이 체감상 난이도가 상당하죠. 그리고 실제로 영어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처음 드는 섹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팅에서 잘해주는 거는 사실 라이팅 섹션에서 점수를 받는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면 실제로 가서 영어로 공부를 하실 때나 과제를 제출하실 때나 앞으로 영어로 작문을 하실 때 확실하게 실력이 느는 것이다 라고 장담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라이팅에서 크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몇 가지는 우선은 이제 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글이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는 이제 통합형 그리고 독립형이 있겠는데 이 통합형에서는 다른 내용들을 요약을 하는 것이고 독립형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을 말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요약을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요는 무엇이냐면은 의미를 흐름이 매끄럽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는 것도 매끄럽게 의견을 하는 것도 매끄럽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런 점에서 이제 제가 이전에 스피킹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논리를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어의 사용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사실 라이팅이 스피킹보다는 그 언어의 수준 자체를 좀 더 높이 측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스피킹을 좀 더 빨리 급하게 내야 된다는 점에서 그게 체감 난이도가 있는 것이죠. 라이팅에서는 스피킹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어휘나 높은 수준의 문장 그리고 높은 수준의 예시를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대치를 맞춰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술적인 영어를 써야 된다. 아시겠죠? 뭐 things, 뭐 gonna, wanna 이런 거는 이제 라이팅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같이 점수대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전에 스피킹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피킹 라이팅에서는 15점 정도까지는 웬만해선 나와줍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써놔도 단어 몇 개만 써놔도 사실 의미 전달 자체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15점 정도의 기본 점수는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냥 뭐 ETS에 그 여러분들의 등록비를 헌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15점 정도는 드릴 테니까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이게 아닙니다. 절대. 이게 절대 아니고 의미 전달의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사실상 잘 아무것도 모를 때라고 그냥 보시면은 가장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13점인데 내가 15점이 나왔다? 이렇다고 내가 친구보다 뭐 20%더 잘하고 10%더 잘하고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그 정도 점수에서는 사실 이게 15점 이내가 뭐 17점 이내가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영작을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의미하시는 바를 먼저 영어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기초 문법,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단어들의 역할은 뭐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중고등 단어를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중고등 단어가 기초부터 나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어휘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실 때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 단어를 좀 외워주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독립형과 통합형에서 각각 학습법이 살짝 다른데요. 사실 많이 다르죠. 네. 독립형은 아이디어를 한글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글을 한글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시면은 몇 자 정도 써야 되고
어떤 문단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 들어가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비슷한 수준의 글을 가지고 비슷한 규격의 시간 제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써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한글로 생각하면 생각이 술술 나는데 영어로 생각하면은 생각 자체를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단어 하나에서도 계속 걸리고 문장 하나 뽑으려고 해도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글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 내용 자체가 훌륭한 것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는 내용만 위주로 좀 빌드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글, 아시겠죠? 한글로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통합형 같은 경우는 이때는 사실 통합형에 뭐 투자를 하시고 그럴 때는 아닙니다. 나머지 다른 섹션들에서 있는 리스닝을 가지고 그 공부하는 그런 학습들이 있죠. 뭐 딕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스크립트 따라 읽기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섹션들이 좀 더 오르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상의 점수를 목표를 하시면 이제 그때 좀 더 뭔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험은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보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목표가 15점이다 하시면은 시험 보기 한 1주 전 실전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네,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슬슬 토플 실전 공부가 시작이 되는 타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보시죠. 일단 영작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작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법에서 그냥 기초 문법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구와 절까지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고등 단어를 같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단락에서부터까지도, 이 단어가 우선시가 된다. 단어가 이제 내가 꺼내려고 하니까 막상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것도 암기를 하는 거지만 내가 그 단어를 실제로 써보는 과정까지도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작 연습을 좀 따로 하셔야 돼요. 그 15점 이전이시면 사실 영작이고 뭐 자시고 할 그게 없으시기 때문에 뭐 베이스가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암기를 해주시는 게 먼저고 아니면 간단한 영작 정도가 먼저인데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쌓인 게 있다 보니까 아예 모르시진 않으실 거고 그래서 영작을 좀 스멀스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립형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슬슬 실전 작성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실전 작성을 하실 때 시간 제한을 좀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장의 실전 시험을 보게 될 게 아니라고 하시면 이 독립형 문제는 원래 30분인데 한 45분 정도를 맞춰놓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는 30분에 맞춰서 굳이 이제 부족한 걸 쓰는 것보다 45분 동안 좀 넉넉하게 쓰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쓴 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단계별 실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계별 실습은 이제 실전 작성을 하는 것을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해보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문단별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단별로. 한 번에 에세이를 한 번 쓰는 게 이제 30분, 40분 이렇게 걸리는 거가 좀 부담이 되신다 하실 수 있죠.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5분, 10분 정도씩 한 문단씩 써보는 게 좋다. 아시겠죠? 이 문단 하나를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이해가 생기면 사실 나머지 에세이에서도 그 이해가 똑같이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전체 에세이 하나를 300자 이상으로는 최소한 맞춰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0단어 기준입니다. 300단어예요. 300단어. 자, 오케이. 그리고 통합형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때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작성은 여러분들이 독립형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독립형을 많이 하시고 통합형 뭐 그냥 독립형 2개, 3개 쓸 때 통합형 하나 정도? 네. 왜냐면은 이때는 통합형을 작성한다고 해서 뭐가 늘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통합형은 사실상 이 리딩 리스닝에서 특히나 이 리스닝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리스닝을 캐치를 못하면 사실상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글을 암만 잘 써도 리스닝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리딩 내용을 이해를 해야 근데 리스닝은 또 들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리딩 내용도 이해를 잘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통합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 이해를 가지고 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스크립트 따르기와 딕테이션 열심히 해주시고요. 딕테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체 끝까지 처음부터 다 그렇게 드립다 딕테이션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놓쳤다 생각하는 부분 아니면 어렵게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위주로 파고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냥 이거는 만약에 라이팅 스크립트에서도 하실 거면은 글쎄요 5문장 이상은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1부터 23 여기가 이제 한 9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90점에서 90점 중반 정도 목표하시는 분들이 목표하시는 점수죠. 여기서부터는 사실 영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실전 작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까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쉬운 문장으로 무조건 말만 되게 하자. 아시겠죠? 최대한 쉬운 문장으로 말만 되게 하자. 그러면 점수 나옵니다. 이 정도 점수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영작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중상급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문법의 부분을 가지고 기초 문법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써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를 에세이에 조금씩 포함시키는 건 좋지만, 저걸 공부하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 저기서 나오는 긴 문장들을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 에세이에 쓰시려고 하시면은 이때는 좀 안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거는 여기까지도 사실 토플 단어는 계속 외워주셔야 되는데, 사실 아까는 중고등 단어였는데 여기서부터는 토플 단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살짝 구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토플에서는 토플에서만 또 쓰이는 단어들이 있고, 사실 이거는 영어 시험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 시험마다 그 시험 내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슬슬 외우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표현, 이거는 이제 에세이를 쓸 때 어떤 문장을 쉽게 시작할 수 있거나 아니면 문장에서 의미 전달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를 해서 그것들을 따로 영장 연습 한 개당 5문장 정도씩 해주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독립형은 여기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예시를 작성하는 거에 조금 이제 힘을 주시기 시작을 하실 때이기는 한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이유와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21에서 23 정도가 딱 어느 정도냐면, 독립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말은 되는데 예시가 좀 어설프다. 약간 이 정도가 바로 21에서 23 정도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예시도 예시지만 사실 이유와 근거에 좀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시는 정말 간단한 예시만 나와줘도 충분히 이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유와 근거를 좀 갖추는데 연습을 좀 하자. 그리고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시고 싶으시면 한글로 해보시고, 쓰는 건 영어로 쓰셔야 되는데 여기도. 자, 통합형. 여기서는 이제 슬슬 실전 작성을 해보셔야 되고, 리스닝을 그대로 계속 쭉 공부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24에서 27점입니다. 24에서 27점 같은 경우는 이제 100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 내지는 이제 110점도 가끔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약간, 가장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영어를 잘 하는데 내용에 효율이 없어서, 아니면 내용이 설득력이 없어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서는 일단 무조건 전략을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은, 통합형부터 잘하자.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통합형은요, 여러분, 라이팅 점수의 절반입니다. 그거부터 잘 해놓으면은 상당히 탄탄한 기반 위에, 탄탄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형부터 잘하자. 그래서 통합형부터 일단 잘하는 걸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독립형은 여기서는 브레인스토밍 위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영작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슬슬 다양한 문장 패턴이나 필수 표현을 가지고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너무 간단하게만 쓰는 것보다 조금씩 이제 좀 어렵게 써보는 것도 이제 슬슬 시작할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형 문제에서는 브레인스토밍보다 이제 브레인스토밍부터 하면서 예시를 구체화를 슬슬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의견과 근거 까지는 잘하는데 예시가 조금 어설프면 한 22에서 23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에서는 예시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예시까지 만약에 진짜 구체적인데 제대로 나왔다 하면은 27점 안 나오고 28, 29, 30 나오거든요. 근데 예시가 구체화를 지금 아직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시 구체화를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더 많은 디테일을 집어넣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배경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뭐 몇 년도, 어느 학교, 누구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름 나오고 구체적인 시간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고 뭐 몇 배, 뭐 20배, 30배 이런 것들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통합형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구조적으로
이제 그 체계를 갖춰서 템플릿 맞춰서 쓰잖아요. 그죠? 템플릿 구조적으로 정확한 팩트의 전달이 진짜 무조건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단. 아시겠죠? 정확한 팩트의 전달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놓치지 않도록 일단 노력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쓰시면서 계속 모범 답안 참고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29에서 30. 쌤 28 어디 갔죠? 예,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실 오타예요. 근데 이제 29에서 30이랑 살짝 그 28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그거를 24에서 28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29에서 30. 이거는 여유 있게 잘 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유 있게 잘 써내야 되고, 그리고 30점짜리 답안은 그냥 누가 봐도 잘 썼다라는 말이 한 방에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점수대에서도 사실상 통합형은 일단 기본으로 만점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합형은 어떻게 하는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독립형을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독립형을 정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선은 실전 풀이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시간의 제한을 좀 더 두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분짜리인 독립형은 뭐 한 20분 아니면 25분이라든지 통합형은 뭐 한 15분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타임 리미트를 좀 더 걸어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립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형은 다양한 문장 패턴이 들어간 500자 이상. 그래서 너무 이제 쉬운 문장으로 이렇게 내용만 제대로 때려 넣는 게 사실 27, 8 정도까지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더 화려함이 필요합니다. 좀 더 학술적이고 좀 더 내가 영어 자체에 대한 언어 자체에 대한 사용을 공부를 했다라는 티가 좀 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흐름 자체에 뭔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세 문장이 막 연속으로 나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매끄럽고 낭비가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모든 문장이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시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고, 예시도 마찬가지로 매끄럽게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딱 봐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가 한 방에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통합형에서는 이제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팩트 전달 정확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요약을 또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3마디 나올 게 1마디 나오고 하면은 효율적인 요약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갖춰주면 만점이 나온다. 아시겠죠? 네,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샘플별로 이제 좀 놓고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이제 점수대별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점수대에서 어떻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